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도 주도적인 삶을 원하신다면 유스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것들을 한번 알아보라는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특히나 저처럼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대안을 찾아서 자영업을 했던 분들 더더욱 어렵고요. 또는 직장인이지만 회사가 또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고용이 불안해지고 또는 연봉이 삭감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 자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위기는 언제든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닥칠 수가 있거든요. 음. 자, 이거는 어디선가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나이표예요. 우리가 보통 사고사를 당하지 않는 이상 120년 정도 산다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라면 이 50 하나에서 60 사이,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이 기간 안에 회사를 퇴사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남은 60년을 무엇인가 또 준비를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직장인 이후의 삶을 지금 직장에 있을 때 고민하지 않으면 위기에 봉착될 수 있고요. 또는 이미 젊은 친구들은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뭐, 한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다니면 나머지 삶이 풍족하진 않지만 해결이 됐다고 쳐도 이미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 소득원을 구축하기 위해서 투잡 또는 쓰리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얘기 잠깐 드릴게요. 저는 현대자동차 그룹에 입사를 했고 11년 정도 과장일 때까지 현대오토에버라고 하는 IT 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한 직장에서만 근무를 했고 다니면서 나름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은 다 직장인 또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회사에 입사하는 게 내가 가야 될 방향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라는 게 어찌 보면 그 안에서는 성공한 삶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랑 동갑내기 대리가 어, 해외 프로젝트 중에 자다가 돌연사를 한 거예요. 그 사실 뭐 놀라셨죠? 돌연사. 하지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직장 또는 산업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 친구의 죽음이 저에게 다르게 와닿았던 이유는 이 친구는 외벌이였고 4인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음, 남은 와이프와 아이 둘이 이 친구가 죽음으로써 갑자기 생업전선에 내몰리게 된 거죠. 저는 이 상황을 접하면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어요. 그냥 내가 이 직장에 있으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원래 어떤 삶을 살고 싶었지? 또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 건지 어디까지 왔는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계기가 됐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엔 내가 어떤 가치, 내 삶의 가치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상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음, 이참에 진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진지하게 갖고 고민하고 답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들을 이 계기를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다 평범하고 저도 평범했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겠다는 결론은 내렸지만 어, 첫 제 액션은 결국엔 연봉을 더 올리기 위한 이직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현명했던 건 보통 IT 대기업
IT 계열사에 다니는 분들은 연봉을 올리는 방법이 외국계 IT 회사 또는 컨설팅 회사에 가는 거거든요. 저보다 먼저 어떤 불만이든 염증을 느꼈든 외국계 회사로 이직했던 친구들의 삶을 봤더니 연봉 오른 것보다 훨씬 더 삶이 피폐해지더라는 걸 봤어요. 특히나 외국계 회사는 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현명함을 가지고 이것은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보험회사, 이 대기업 출신의 사람들이 가는 외국계 보험회사 가면 연봉이 1억 가까이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제 담당 라이프 플래너로부터 들었고, 제가 왜 이게 와닿았었냐면 이 형님도 모 그룹의 IT 계열사에서 과장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이직해서 1억여 원의 연봉을 받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교육 끝까지 받고 이제 내일 모레 임원 면접, 요식행위라고 하더라고요. 임원 면접만 보면 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영업이란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보험 영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영업을 안 해봤지만 대안이 된다면 영업도 해보리라 이런 결단까지는 했는데요. 대신 내가 영업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니 내 영업의 도구가 아이템이 굉장히 뛰어나야겠다라는 판단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교육받고 알아보다 보니까요. 보험 상품은 결국엔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 회사의 아이템이 보험 상품이 나을 수는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회사의 보험 상품이 보완을 하고 더 발전돼서 또 더 좋은 상품을 내놓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이 아니라 결국엔 인맥 싸움이고 누가 더 친하느냐.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보험을 하나 들어줬는데 좀 더 친한 사람 또는 친척이 와서 내가 보험을 시작했는데 나한테 옮겨줘야 되지 않겠냐 이랬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쩔 수 없이 옮겨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역으로 내가 그런 상품을 영업을 한다면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왜? 내가 영업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요, 미안하지만 못 가겠습니다 하고 관뒀고요. 결국엔 건물이 최고다. 그래서 친구 몇 명과 돈을 모아서 대학가에 공실률이 낮은 신축 고시텔을 지으면 가장 수익률이 좋겠구나 알아봤고 소위 이제 펀딩이죠. 해보려고 했더니 결혼한 친구들은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결혼과 동시에 빚지고 살아가더라고요. 그 친구가 회계사건, 변호사건, 대기업 직원이건 상관없이 결혼하려면 그래도 번듯한 아파트로 전세라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현실이 결혼과 동시에 빚쟁이가 되더라. 그래서 총각인 저 외에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친구가 거의 없더라는 거죠. 결국엔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자영업을 해야겠구나 하고 제가 주말반 요리학원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행히 자영업으로 두세 번 실패하다가 이제 조금 자리 잡은 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절대로 나처럼 두 번, 세 번 정도 실패할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자영업을 하지 마라. 이런 충고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하우가 있어 뭐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시장은 이미 포화야.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한 번 망하면 끝나거든요.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영업은 안 하게 됐는데요.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 정말 큰 불행에 봉착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요 엔잡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잡러라는 말은 원래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 자체가 없고 그냥 직업이 있으면 직업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안이 없으면
대안을 찾지 않으면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을 알아보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 얘기는 평범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진 시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직장을 다니면서 본인이 가진 차량 또는 뭐 여러 가지 어플들을 이용해서 투잡, 쓰리잡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에요. 스마트 스토어, 뭐 아마존 글로벌 셀링, 쿠팡이츠, 배민 커넥트 또는 유튜브.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스마트 스토어더라고요. 왜 저걸 저렇게 많이 할까? 여러분 짐작이 되세요? 네, 아마 조금이라도 뭔가 알아보신 분들은 이해가 바로 되실 거예요. 투자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요, 온라인으로 뭘 하려고 하면 업체를 끼고 사이트를 개발하고 거기에 또 지급결제 시스템을 얹고 또 이 서버를 유지보수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지불해야 됐고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라고 하는 대단한 회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향하면서 의지만 있다면 네가 여기 와서 무언가를 팔아봐라 하고 온라인 사이트를 무료로 열어주는 거예요. 온라인 샵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원래 대안이 필요한데 돈은 없어.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아마 자영업을 했을 그 사람들이 돈은 없는데 리스크 없이 대안을 차곡차곡 준비할 수 있어 보이는 무언가가 있다. 엄청 몰리겠죠. 또는 오프라인에서 두 번, 세 번 잘 안 돼서 이제는 비용은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분들이 엄청 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요. 저는 뉴스킨 사업자지만 스마트 스토어에 왜 이렇게 몰리는지 궁금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교육도 받고 개설도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흔히들 투잡으로도 추가 수익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벌 수 있다라는 강의들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을 스마트 스토어에 입문시켜요. 제가 해보니까요. 절대 직장인은 스마트 스토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없으니까 허들은 없어. 들어오는 건 문제 없어. 중요한 건 아이템은 내가 스스로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즉 상품, 팔 상품, 구매 대행이라도 결국엔 아이템을 내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내가 운 좋게 무슨 중국 타오바오나 미국 뭐 아마존에서 아직은 한국에서 잘 모르는 어떤 아이템을 찾았다 칠게요. 빙고. 입점 그 건물을 그 제품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죠. 일순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검색 엔진이나 어떤 툴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 뜨고 있는지 리얼타임으로요. 수천, 수만 개의 눈이 서치를 하고 있어요. 일순간 제가 돈을 벌잖아요. 아마 내일 또는 모레 제 아이템을 갖고 구매 대행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즉 나만의 결정적인 핵심적인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아마존 글로벌 셀링이나 스마트 스토어는 중장기적으로 내 시스템으로 가져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 배민 커넥트, 쿠팡 이츠 이런 건 얘기 안 할게요. 그냥 푼돈 버는 거고요. 그 푼돈을 위해서 내 소중한 시간을 엄청 투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50만 원, 100만 원이 벌린다 치고 그걸 벌기 위해서 내 남은 짜투리 시간을 다 이 돈 벌기 위해서 투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내 행복의 수단인지 내가 돈의 노예인지가 알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 다 아시죠? 자영업계의 뭐 대부라고 할 수 있죠. 김승우 회장님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힘이 세다. 즉 소득의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당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 해소되지 않을 거다. 이 자산과 같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소득이 가장 강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돈, 크든 작든. 자, 불규칙하게 들어오는데 돈이 크다 칠게요. 어쨌거나 불규칙하니까 예측 불가능하고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 확 땡겨서 왕창 벌어야 된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또다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연금을 막 2개, 3개, 와이프 거, 애들 거, 보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들어서 이게 미래가 준비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꾸준히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요. 그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예측 가능하고요. 그래서 계획을 통해서 내 삶을 통제가 가능하고 이 안정적인 소득이 따박따박 쌓임으로써 내가 여기에 더 노력을 투여하면 더 그것이 커질 것이고 또는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또 새로운 자산 시스템을 벌기 위해서 내가 공부도 할 수 있고 에너지도 새롭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추가 소득이 아니고 소득의 형태를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자산소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 텐데요. 자산소득의 종류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인세 수입이 대표적인 거고요. 허영환 작가나 김태호 작가 또는 연예인들이 그렇게들 많이 갖고 있는 건물. 임대 수익은 공실률만 없다면 그리고 목만 좋다면 따박따박 나오니까요. 자, 근데 제가 앞에 그 불규칙한 소득과 규칙적인 소득 비교했잖아요. 왜 이렇게 연예인들이 건물에 집착할까요? 지금 막 연봉이 막 연에 20억, 30억, 뭐 어떤 사람은 100억도 버는데.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소득이 불규칙한 소득이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본인들의 선배를 통해서 지금 벌 수 있을 때 잠 2-3시간 자고 몸이 망가져도 벌어서 빌딩을 사서 안정적인 미래를 꾸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또 부러운 자산소득이죠. 작곡이나 작사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저작권료. 이건 조금 된 자료라 그런데 아마 지금은 YG의 테디라는 친구가 가장 많이 벌지 않을까요?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아이돌들이 YG 소속이니까. 자산소득은 아니지만 노량진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젊은이들이 몰릴까? 자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죽을 때까지 나오는 소득원을 만들 수 있는 직업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것도요, 굉장히 많은 도전에 노출되고 있고 공무원 연금도 많은 개혁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지만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안이 필요하고 그 대안은 단순한 추가 소득이 아니라 일정하게 들어오는 추가 소득의 자산 형태, 자산 소득의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뉴스킨으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네트워크 회사도 많고 대안도 굉장히 많은 시대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만의 아이템, 와 거기 아니면 이거 못 사, 또는 거기에만 가야 이게 있어. 반드시 이런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뉴스킨에만 있는 거 바로 에이즐락 브랜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화 물질을 차단하고 유전자 활동성을 젊었을 때로 회복시키는 기술이에요. 자, 에이즐락을 얘기하려면 한두 시간 갖고 안 되겠지만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노화 관련 학술회 고든 리서치 컨퍼런스에서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서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뭔가 색깔 초록색, 빨간색 이런 게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왼쪽의 상태가 젊었을 때 상태의 어떤 유전자 히트맵인데 노화가 될수록 이렇게 빨간 부분으로 많이 바뀌고
그런데 노화물질을 차단하는 에이즐락 블렌딩 성분을 투여했더니 다시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젊었을 때의 유전자 히트맵 상태로 92% 복원이 되더라. 이렇게 이미 검증된 컨퍼런스에서 논문 발표를 했던 과학력이라는 거죠. 자, 고든 리서치가 뭔가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생물학, 화학, 물리, 과학 등을 이런 기술 분야에 대해서 개척 연구를 다루는 그런 컨퍼런스고요. 고든 리서치는 모르셔도 사이언스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이언스지에서 매년 고든 리서치 컨퍼런스에 대한 언급을 하고요. 이 얘기는 결국엔 여러분들이 알건 모르건 고든 리서치라는 학술회는 굉장히 명망 높은 검증된 학술회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평생에 한번 이곳에 논문 발표를 하기를 원하고 도전하는 그런 권위 있는 학회라는 거죠. 거기에서 에이즐락의 과학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라. 자, 그리고 이것은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다큐 채널에서 저희 회사의 에이즐락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나와서 뭔가 차세대 DNA를 젊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 제품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지금 사업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옆집 누나, 우리 엄마, 뭐 그런 분들의 그거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보다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하시는 게 사업을 검토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제품 어떤 제품들이 있냐면요.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가 지금 뉴스킨은 글로벌 넘버 원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이미 4년 연속 뷰티 디바이스가 뉴스킨이 최고다라고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에서 발표를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뷰티 디바이스를 통해서 에이즐락 제품들을 발랐을 때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발견할 수 있고요. 이런 제품력이기 때문에 내가 영업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제품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뷰티 디바이스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 시장은요, 이제 시작이고요. 2024년까지 3배 성장하고 2023년까지 하나로 약 800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장의 1등이 누구다? 뉴스킨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미 이 시장은 미래에도 큰 돈이 되는 시장이라고 밝혀져 있고요. 특히나 코로나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관리샵에 가서 내 몸과 얼굴을 남에게 맡기려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집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체중관리 및 웰빙 메가 브랜드. 자, 확진자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뭐 피트니스 센터도 열었다 닫았다 하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운동량이 부족해지니까 살찌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 TR9T라고 하는 제품이 체중 조절해주는 제품인데요. 엄청나게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요. 옆에 보시는 TRGO라고 하는 제품은 그러다 보니까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홈트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홈트 관련 기기들 매출이 엄청 올라갔고, 이 사람들이 집에서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뭔가 조금 더 운동 성능을 높이고 또 근육도 늘리고 싶고 젊게 건강하게 운동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TRGO라는 제품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품을 바르고 먹고 복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외적인 또는 내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 뭐 먹었어? 뭘로 체중 조절했어? 물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개가 일어나서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분 보세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죠. 성형 일도 안 한 겁니다. 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소위 임상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다 보니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물어봤을 때 무엇을 먹었고 뭘 발랐는지를 알려주면 그대로 매출이 일어나고 재구매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또 하나 강력한 이제 신제품이 하반기에 출시되는데요. 에이즐락 메타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장내 또는 우리 몸속의 미생물 환경을 전체적으로 이루는 말인데요. 최근에 그 방송이나 광고 같은 데서 프로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 이런 얘기 종종 나오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시장성은 2, 3년 전부터 IT 선도기업들 또는 대기업들을 통해서 이미 시장이 확장될 것을 예견하고 신제품들을 내놓고 있어요. 자, 저희 제품은요,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유전자와 관련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7년의 연구 결과 탄생한 제품이고요. 시장과 차별화된 독창적인 성분 배합 비율을 갖고 있고 현대인들의 건강 니즈를 만족시키는 독자적인 퍼플 블렌드 원료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함유된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직까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건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익숙해지는 시장이 될 거고 그런 타이밍에 이 제품이 나왔을 때 굉장한 폭발력 있는 매출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매출액의 35%를 가져가게 돼 있는데요. 참여한 사람은 어쨌거나 35%를 가져갈 거고 참여하지 않은 분은 그냥 이런 제품이 나오는 세상에서 어떤 회사의 이 제품을 먹고 건강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그냥 소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여러 기관에서 이미 대기업들의 먹거리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진행했고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엄청나게 클 시장이라는 걸 여러 리포트에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부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큰 트렌드, 뷰티 디바이스, 그 다음에 웨이트 매니지먼트 브랜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뉴스킨 비즈니스에 참여하신다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하는 시장성 있는 그런 산업에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펼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트렌드이고 상식이 됐으니 소비자들은 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내가 그냥 다단계 그냥 그런 회사, 방판 회사로 알고 있던 뉴스킨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제품들을 만들어냈을까 궁금하시죠? 출발이 달랐습니다. 보통 화장품 회사들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화장품을 쓰기 때문에 매출이 어마어마할 거다. 돈이 되겠구나. 그럼 화장품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고요. 저도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화장품 회사를 바로 차릴 수 있을 정도로 화장품이 기존의 화장품들이야 큰 기술력이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소수의 OEM 회사를 통해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뉴스킨이라는 회사는요, 정말 피부에 좋은 스킨케어 제품이 없을까라는 고민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라는 철학으로 출발했고 모든 제품이 이 철학에 부합할 때만 제품화되고 출시됩니다. 자,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1984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어요. 주식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국내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뉴욕 증시는 전 세계 증시를 주도하는 증시거든요. 여기서 회사가 상장이 돼 있고 에이즐락을 발표했고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미 그것들은 다 검증이 전문가들 통해 검증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상장 폐지될 수 있는 그런 증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유수의 경제 잡지에서요. 믿을 만한 100대 기업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 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 100대 회사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75명의 월드클래스급 과학자들이요. 밤낮으로 노화에 대해서만 연구를 해요. 국내법상 저희 파마넥스 제품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지만 이렇게 월드클래스급 과학자들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약과 비슷한 수준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실 건강기능식품은요, 그냥 식약처에서 허용한
그런 성분만 넣으면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건강기능식품이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노화와 관련된 제품들도 있지만 뉴스킨이 또 하나 비즈니스적으로 매력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생필품, 그런데 그 안에 굉장히 안 좋은 물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 하나하나가 다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의 철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만 한다면 사람들이 브랜드 체인지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 마케팅적으로 이런 종류의 아이템을 Anyway Money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경기와 상관없이 내가 뭐 연봉이 3분의 1이 줄었다, 뭐 더 늘었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당연히 지불하는 아이템들, 뭐 샴푸가 될 수도 있고 비누가 될 수도 있고 치약, 뭐 바디 제품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돈 좀 못 번다고 이를 안 닦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어느 가정이나 반드시 지출되는 돈이고요. 뉴스킨이 아니어도 이미 쓰고 있는 돈이에요. 즉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보면 굳이 사달라 팔아달라 영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대로만 전달하면 브랜드 체인지 하게 되고 브랜드 체인지 자체만으로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고민하지 않고 매달 또는 두 달에 한번 소진될 수밖에 없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정적 수입의 기반이 된다라는 거죠. 자, 얼마나 쓰고 있을까 봤더니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30만 원 정도 쓰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제대로 투잡의 기회와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전달만 해도 4인 가정에서 3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매니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파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좋은 제품을 내가 스스로 매니아가 되고요. 이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서 나로부터 매니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들은 제품을 제대로만 전달받게 된다면 제품력 때문에 매달 꾸준히 알아서 쓰는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소비자들 15명에서 20명 정도 매니아를 만들게 되면 소위 온라인상에 내가 매장을 하나 차리고 대리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기회가 필요한 사람에게 똑같이 노하우를 전달해서 대리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들이 대리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확장이 되어질 수 있겠죠. 매니아 소비자군을 확장하는 일이 우리 업의 본질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나요? 근데 여기의 핵심은 역시 제품력이라는 겁니다. 파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품력을 제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업의 본질이에요. 자, 이런 방법으로 전 세계 수없이 많은 백만장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왜? 너무나 제품력이 좋기 때문에 전달만 하면 알아서 쓰고 또 전달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 세계 직접 판매 업계에서 커미션을 제일 많이 주는 회사로 뉴스킨이 선정이 됐어요. 자, 제가 지금 사업적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분은 뉴스킨 글로벌 제일 연봉 커미션 탑이신 분이에요. 안젤라 류라는 분인데요. 2005년의 모습과 2015년의 모습 완전히 다르죠. 자, 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최고 직급이 돼서 해외 트립에 갔을 때 또 만났을 때 또 달라졌더라고요. 우리 일은요. 첫 출발은 뉴스킨 제품으로 스스로의 건강과 외모를 바꾸는 게 출발이고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적인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분의 외모가 정말 저런 비포가 이런 애프터가 될 수 있다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분이 또 멋진 게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내가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 대에서 가난의 고리를 끊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뉴스킨에서 내가 이룬 그룹, 조직은요. 내 자식에게 상속까지 되거든요. 즉, 내가 그 가난의 고리를 끊은 것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내 조직과 이 시스템과 이 자산소득의 어떤 핵심이 상속이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분의 딸이 하나인데요. 엄청난 부를 물려받겠죠. 자, 그래서 CNN에 아시아의 신흥 부자로 이렇게 소개가 당당히 됐어요. 이분의 월 커미션이 지금 제 강의 화면에 가려졌는데요. 24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과연 아까 봤던 그 평범하게 생긴 정말 그냥 시장에서 만날 만한 아주머니가 월 커미션 24억을 벌 수 있는 도구가 과연 존재할까? 또 이 가능성을 모두에게 열어주는 도구가 존재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 회사가 놀란 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바꿨어요. 최근 몇 년 전에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는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고요. 이 회사는 밝히는 순간 그 비전과 철학을 그대로 제품과 시스템에 녹여내서 실현을 한다라는. 자, 비즈니스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해도요. 이 뉴스킨의 혁신적인 제품, 에이즐락 브랜드 모든 것을 내가 유통할 수 있는 온라인 샵을 공짜로 제공해줘요. 자, 그래서 이 온라인 샵에서 구매 링크를 생성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톡으로 제품 구매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고의 기회 플랫폼이 되기 위한 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와이프 선물해 준다고 루미스파 사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냥 톡으로 링크 하나 보냈는데 바로 구매까지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인스타에 온라인 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또 내 샵을 차릴 수가 있어요. 왜? 이 마이사이트라고 하는 온라인 샵을 통해서 구매 링크를 인스타에 제품을 올리고 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업을 시작하시면 구체적으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건 전 세계 50여 개국의 생산 물류 외환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내가 그냥 기존에 어떤 사업체를 만들었고 아이템 엄청 훌륭한 걸 만들었어도 한국에서 그렇게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이 성공한 아이템을 전 세계에 확장시키려고 하면요. 그 나라에 가서 생산 공장, 물류 환경, 법적인 문제, 직원 뽑아야죠. 또 거기서 돈을 번다고 해서 그 돈을 다 한국으로 갖고 올 수도 없습니다. 외환법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뉴스킨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뉴스킨이라는 훌륭한 플랫폼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 어디든 고객, 사업자를 만들 수 있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매출과 관련된 커미션을요. 바로바로 고정 환율로 계산해서 저에게 커미션으로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겉으로는 해외 진출했네 어쩌네 얘기하지만요. 시스템으로 구현돼서 바로 현실화시키는 회사는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고객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매번 판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매달 필요한 제품들을 구매하신 게 제 실적으로 뜨는 건데요. 이분은 미국 분이에요. 애틀란타에 계신 분이고요. 인스타를 통해 운동을 서로 좋아해서 인친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피드에 저희 여드름 관련 시스템 제품을 올렸고 머드팩 하는 사진을 올렸더니 그걸 보고
본인의 중학생 딸이 여드름이 심한데도 병원 가도 안 나고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됐는데 혹시 이게 진짜 여드름이 없어지나요? 라고 제가 인친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모습들을 쭉 보여왔기 때문에 저를 믿고 구매 의사를 밝혔어요. 근데 만약에 일반 네트워크라면 제가 우체국 글로벌 택배 이런 걸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제 회원 코드 주고 미국 사이트, 뉴스킨 미국 사이트 알려드리고 회원 가입할 때 제 코드를 넣고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 미국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면 알아서 배송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분은 저를 믿고 그렇게 가입해서 구매를 해서 썼고 아이가 놀랍게도 여드름이 깨끗이 완치돼서 너무 뉴스킨에 매료돼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저렇게 알아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매번 미국 애틀란타까지 국제 전화를 해서 뭐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거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안 사세요?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전이에요, 여러분. 저는 영어에 능숙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영어에 내가 영어까지 능숙하다, 그럼 정말 전 세계를 내 무대로 장악할 수 있는 거고요. 온라인에서 그게 다 가능할 수 있게 뉴스킨이 플랫폼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이건 뭐냐면요. 회사가 최고의 기회 플랫폼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온라인이 된다면 어느 곳에서나 나 대신 그분에게 필요한 스킨케어 제품을 컨설팅 해줄 수 있는 A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외부로 구현이 되고요.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30년 이상 넘게 빅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놨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AI 기반으로 맞춤형으로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링크만 생성해서 카톡이든 뭐 문자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보내기만 하면 그분이 클릭해서 방금 앞서 보여드린 과정들을 쭉 실행을 하고 추천 제품이 뜨고 구매 버튼까지 누르면 구매까지 연결되게끔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테스트가 완료 단계에 있고요. 곧 출시될 예정이에요. 이러한 혁신적인 플랫폼 기반, AI 기반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환경들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요. 훨씬 더 많은 남자 사업자들이 지금 영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영입되고 있어요. 보는 눈이 있는 분들, 판단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빅데이터 기반의 뷰티 컨설턴트. 자, 지금까지 뉴스킨이 어떤 기회인지,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아이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렸고요. 결국엔 이것들이 돈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킨의 보상 구조는 세 가지, 쉐어, 빌드, 리드라는 보상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가장 비전업을하고 가장 핵심적인 보상, 리드에 대해서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드 보너스를 알기 전에 일반 프랜차이즈와 뉴스킨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볼게요. 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 뭐가 있죠? 맥도날드죠. 제가 만약에 뭐 7억 내지 10억의 자본금이 있는데 안정적인 기반의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뭐가 있을까 고민한다면 아마도 맥도날드나 뭐 스타벅스는 직영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검증된 프랜차이즈를 투자하겠죠. 제가 만약에 투자해서 뭐 예를 들면 그냥 예예요. 10억을 투자했더니 매달 2천만 원의 순수익이 들어온다. 매력적이죠. 그렇다면 제 주변에 저랑 비슷하게 10억 정도의 자본금으로 뭔가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소개할 수 있겠죠. 이게 왜 좋고 어떻게 해서 수익이 되고 이러한 강점이 있고 제가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믿고 맥도날드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만약에 강남에 맥도날드 지점을 하나 차렸다 칠게요. 저보다 훨씬 더 매출이 크고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모든 것을 알려줬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고맙다고 술 한잔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수익은 저랑은 무관하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는요, 본사가 직접 프랜차이징 하지, 가맹점이 또 자기가 본점에 주의해서 가맹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이죠. 제가 소개했어도 제 가맹점이 아닙니다. 자본금 엄청 필요하고요. 점포 당연히 필요하고 종업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가맹 유치권이 없어요. 그런데 뉴스킨은요. 제가 했더니 너무 좋아서 저를 통해 사업이 전달이 돼서 대리점이 되는 순간 그 권리는 나한테 있고요. 이분들도 대리점이라는 게 되는 순간 저처럼 가맹 권한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로부터 확장시키려는 강한 동기부여가 되고요. 나로부터 1차, 2차, 3차, 4차, 5차, 6레벨까지 만들어진 대리점 매출액의 5%를 로얄티로 지급해요. 일반 프랜차이즈는 본점만 1대로 가맹점을 만들 수 있고 매출액의 3%를 로얄티로 가져가는데 이건 기업형이죠. 그런데 뉴스킨은요. 평범한 사람이 대리점이 되는 순간 이런 가맹권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건요. 먼저 시작한 사람이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공평하게 나로부터 출발된 6차 레벨까지만 지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20년 전에 뉴스킨 사업을 하셨건 지금 했건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더 비즈니스에 집중해서 성과를 냈느냐가 커미션을 좌우한다라는 거죠. 즉 역전이 가능한 사업이고요. 정말 매력적인 건 리스크가 없어요. 자본이 없으니까 당연히 리스크 없고요. 점포 없으니까 임대료 낼 걱정 없죠. 종업원들이 얼마나 속썩이는지 아세요? 종업원도 어마어마한 리스크예요. 갑자기 안 나와버립니다. 종업원 없어요. 그런데 가맹점 유치 권한까지 주어진다. 이게 일반 프랜차이즈와 뉴스킨 사업의 차이점이고요. 나로부터 배출된 대리점의 6차 레벨까지의 매출액의 5%를 지급하는 게 리드 보너스의 핵심입니다. 자, 뉴스킨은요, 최고 직급의 1차 선결 조건이요. 내가 직접 대리점 6개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대리점은 내가 본점으로서 6대까지 대리점을 많이 만들려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6개 대리점을 만들려고 하겠죠. 자, 이론적으로 한번 볼게요. 2대도 6개를 만들었어. 그러면 총 36개, 3대 6개, 216개 대리점, 4대 1296개, 5대 7776개, 6대 46,656개 대리점. 그러면 나로부터 모든 대리점이 6개씩 대리점을 만들어서 6대까지 총 합은요. 55,986개의 대리점이 만들어지고요. 월 커미션으로 계산하면요. 111억 9,720만 원, 112억 원 정도의 커미션이 매달 들어온다. 매달 들어온다. 자, 웃기시죠?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이고 아직도 한 분도 이걸 구현해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자, 이게 말이 돼? 라고 하시는 분들, 이건 말이 될까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조직 확장은 이렇게 되죠. 나는 비전을 봐서 뚜껑이 날아가서 무조건 1대를 6명을 했어. 그런데 내 2대들은 3개 대리점을 하는 사람도 있고 1개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퍼져나간 3대는 2개, 1개, 뭐 누구는 6개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게 현실적인 조직 확장이고요. 그래도요. 이걸 6대 안에 다 대리점을 합하면요. 매달 수천만 원의 커미션을 가져갈 수 있는 조직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비전입니다. 이건 정말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건강하게 비즈니스를 한다면 누구나 가능한
확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시고 대리점이 되고요. 일대로 4개의 대리점을 배출하는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파트너가 한번 돼보세요. 왜 그러냐? 이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파트너라고 하는 직급이 방금 앞에서 보여드린 레버리지를 경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대한민국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파트너의 월 커미션은요, 평균 300만 원입니다. 이 300만 원은 뭐예요? 내가 노동을 투여하지 않아도 매달 알아서 일어나는 매출을 통해서 들어오는 300만 원이에요. 자, 건물로 치면요, 9억 원가량의 빌딩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이고요. 나는 뭐 뉴스킨 다단계 이런 거 싫으니까 그냥 9억을 내가 개미처럼 일해서 벌어서 빌딩을 사겠다. 괜찮아요. 매달 100만 원을 저축하실 수 있다면 75년을 저축하시면 됩니다. 자, 75년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숫자지만 현실적으로 저처럼 가정이 있는 4인 가정, 5인 가정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100만 원 저축하기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방법보다는요. 차라리 내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아까 메타와 같은 이 신제품의 기회 타이밍에요. 일단 내 라인을 빠르게 구축해 보는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현실 가능한 대안일지.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 겁니다. 지금 현재 모습은요. 모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과거의 선택으로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미래는요. 지금으로부터 하게 될 선택들의 합이 될 겁니다. 저는 2012년도에 뉴스킨이라는 걸 투잡으로 시작했을 때 고민했을 때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여러 가지 대안과 뉴스킨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서 보여드린 대안이 맞다, 괜찮다, 그렇게 조언을 했고 그들도 실제로 대안이 필요할 때 그것들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선택을 했죠. 어찌 보면 외로워 보이는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분야에 정말 내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또는 내가 노하우가 없는 직장인인데 저기에 뛰어들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사람들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하지만 오히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저에게 성공 또는 삶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최고직급이 됐고요. 이미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은 해결이 됐고 더 큰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진지하게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 대안을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다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강의를 통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여러 선택지 중에 뉴스킨도 한 선택으로 올려놓고 고민해 보시고 제 강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면서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뉴스킨을 선택하신다면요.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정말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대안이 되실 수 있을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고 제가 또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